오늘은 들깨 감자 옹심이를 할 거예요. 감자로 할 수 있는 게 감자조림, 감자채 볶음, 감자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옹심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시간이 단순하지만 조금 걸려서 그렇지 고소하고 구수하고 걸쭉한 국물에다가 해서 보양하는 느낌으로 먹을 수 있고 들어가는 게 전부 야채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 옹심이를 할 겁니다. 준비물은 감자, 그다음에 집에 있는 야채, 그리고 감자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갈기 위해서 강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갈아놓고 나서 수분을 갖다가 해서 짜야 돼요. 그래서 전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포 하나 준비하시고, 양념은 소금하고 고소하게 먹기 위해서 들깨가루 끝입니다. 네, 우선 감자 껍질을 벗게 됩니다. 감자는 씻어놨고 전부 다 껍질을 갖다가 벗겨 놓습니다. 얘는 감자에 있는 전분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에 담가 놓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놀고 있는 남편 시키시고, 남자들이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지시를 하실 때는 부탁하는 것처럼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감자칼로 껍질을 벗겨서 채반에 받쳐다 줘라고 유치원 애들한테 설명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남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걸. 눈치가 없어서. 그리고 하나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굉장히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시키지 마세요. 단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반복과 세뇌입니다. 자, 이렇게 감자를 껍질을 다 까놨어요. 그러면 감자를 강판에 갈아줍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믹서기를 이용하는데 믹서기를 이용한 거랑 강판으로 하는 거랑 맛이 틀려요. 입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강판에 하는데, 아까도 남편들 얘기를 했지만 이거 갈아주세요 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쉬운 것부터 시키세요. 가는 게 어렵다 싶으면 한두 개만 이렇게 갈고 나머지는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섞어도 괜찮아요. 맛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식감 차이가 좀 큰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감자의 식감이라든가 이게 좋다 그러면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채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수분 짜내고 나서 다시 섞어줄 거기 때문에 대신에 제일 가는 거 채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일단 한 개 정도만 채를 썰고 나머지는 다 갈아줄 겁니다. 감자 5개를 갈았고 한 개는 이렇게 채를 썰어서 해놨어요. 면포를 깨끗한 걸 갖다 받쳐주시고 적당량을 집어넣고 수분을 짜줍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량씩 해가지고 짜줍니다. 보울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짜낸 감자를 별도로 해줍니다. 이것도 버리는 게 아니라 전분하고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할 거예요. 여기서 버리는 거는 감자의 수분밖에 없어요. 꾹 짜줬어요. 이 전분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갈변이 잘 돼요. 그래서 아까 짜놓은 거를 집어넣고 덮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두고요. 이렇게 감자하고 전분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물이 한 30분 정도 둡니다. 지금 기다리는 동안 야채들을 썰어줍니다. 칼국수 먹을 때 들어가는 야채처럼 채 썰어주시면 돼요. 해서 야채를 준비합니다. 아까 감자를 짜둔 물을 40분 정도 방치를 해뒀어요. 오래 침전시킬수록 더 좋긴 해요. 네. 이 밑에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전분들이 있거든요. 물을 제거해 줍니다. 살살 따라주는데요. 원래는 더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거기에 반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섞어줘요. 감자에서 나온 전분이 생각보다 적다고, 감자 전분 100%짜리 괜찮고 아니면 감자맛 전분을 섞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가루 섞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해져요. 부드럽고 쫀득한 맛으로 먹는 거라 지금 아까 나온 전분이랑 같이 해서 반죽을 해줍니다. 반죽을 면포 살짝 잠깐 덮어놓고요.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그냥 물을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는 야채 똥가리라든가 손질하고 남은 걸 세척해둬서 끓여가지고 식혀서 페트병에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항상 해둡니다. 끓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줍니다. 채소가 끓는 동안에 반죽을 해줄 거예요. 너무 크면 먹기가 불편해요. 여기에는 지금 아까 감자채 갈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해서 볼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반죽이 잘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너무 세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끓는 물에 들어갔을 때 퍼지지 않아요.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해본 적도 있었는데, 믹서기로 갈면 이런 감자의 식감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잘 안 살아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점점 커지네요. 한 입에 먹을 크기대로 해도 됩니다. 저도 옹심이 전문 식당에서 만드는 걸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집어넣고 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쁜 게 좋으니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요거를 데쳐놨다가 크림 파스타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gnocchi 대신에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해서 삶아가지고 체에 받쳐 놓은 다음에 뭐 우유나 생크림, 그다음에 소금, 후추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랑 해가지고 하면은 gnocchi 파스타처럼도 괜찮아요.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애매하게 남았다 그러면 계란 하나 해가지고 감자전 부치면 됩니다. 이렇게 펴가지고 그러면 바삭하고 고소한 감자전입니다. 볼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채소가 지금 끓고 있습니다. 끓을 때 야채 먼저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야채를 사용하냐고 당근하고 호박, 버섯 두 종을 썼는데 해상 감자를 집어넣어도 되고, 맨 마지막에 부추를 집어넣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여기다가 바지락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물로 해서 해도 돼요. 맹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들깨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좀 걸쭉해지거든요. 끓어오르면 반죽을 집어넣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얘들이 풀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 국물이 좀 걸쭉해질 거예요. 익으면 반투명해질 겁니다. 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간은 간장보다는 액젓하고 소금으로 하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간장을 집어넣으면 너무 탁해져요. 끓어오르면 얘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간을 할 걸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 소금 간을 조금만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끓어오기 시작할 때 들깨가루를 넣어줍니다. 들깨가루는 탈피한 들깨가루를 썼고요. 싼 거 쓰세요. 한 3숟갈 정도 집어넣으시고,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국물이 너무 끈적해져요. 보통 옹심이 먹을 때 걸쭉하잖아요. 들깨가루를 갖다가 물을 넣죠. 지금 벌써 엄청 걸쭉해졌죠. 전분기가 많아서 저어줍니다. 그리고 옹심이가 안에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끓여줍니다. 끓어오르면 불을 중불로 낮추고 볼을 충분히 익혀줍니다. 지금 이 정도면 다 익은 거거든요. 들깨가 들어가면은 간이 좀 약해져요. 간을 두 번에 나눠서 해줍니다.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너무 짜요. 예, 완성이 됐고요. 야채랑 들깨 국물이랑
잘 먹겠습니다.